최근 독일 경제가 계속해서 0%대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경제 상황을 두고 갑론을박이 진행 중입니다. 제조업 중심 국가의 한계가 드러났다부터 해서 디지털 시대로 바로 전환하지 못한 그 후과를 보고 있다. 무분별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독일 경제 기반이 흔들렸다 등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독일 언론들 역시 지금의 경제 상황을 위기로 단정하고 독일 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졌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일 경제의 위기에 대해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독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이 많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선 밖으로 표출된 가장 큰 표면적인 이유는 전 세계를 흔든 여러 이슈들이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촉발된 경제 위기가 반도체 쇼티지를 가져왔고 제조업 특히 자동차 생산량이 감소하기 시작했죠. 여기에 재생에너지 가능성의 문제가 나타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위기로 번졌습니다. 이 전쟁으로 LNG 터미널 하나 없던 독일의 에너지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제조업 생산에 부담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이런 여러 외적 변수에 취하겠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에너지 가격은 현재 정상화된 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독일은 비관론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일단 성장률이 2023년부터 전반적으로 0%대에 머물고 있고 2024년 역시 0%의 늪에서 나올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경기가 식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경기 침체는 2분기 이상 국내 총생산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일단 기술적인 의미에서 경기 침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더 악화가 되면 경기 불황으로 진입했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2분기 이상을 넘어 중장기 국면으로 이어져 마이너스 또는 0%대 성장을 하게 되면 경기 불황으로 진입하는 거라 말할 수 있습니다. 독일이 지금 바로 그 목전 앞에 있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많은 언론들이 던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불황은 사후 진단이라 쉽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만 2023년 독일 성장률과 2024년 전망만을 보면 독일이 경기 불황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독일 경제를 두고 비관론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런 경제 성장률 0%의 수치보다 다른 곳에 있습니다. 외적 변수로 흔들린 독일의 모습은 수출 강국이었기에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외적 요인은 시간이 지나고 해결되면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독일 경제의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이유가 다른 곳에 있는 겁니다. 바로 독일 경제의 내부적 요인 자신감 결여입니다. 결국 지금 독일 경제 문제의 갑론을박은 독일은 왜 어디서부터 자신감이 결여되었느냐의 논쟁입니다. 그리고 수출 강국 독일은 자신감 결여로 투자도 위축되면서 성장을 끌어내리고 있는 중이죠. 지금의 경기 침체보다 이 위기 속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불안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현 독일 경제의 진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언론사들의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독일 경제 미래의 의구심입니다.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독일 국영방송 ARD는 왜 독일의 경제는 위축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방송을 2024년 1월 15일 내보냅니다. 방송은 위기, 전쟁, 그리고 소비 위축 세 가지 이유를 꼽으며 독일 경제 침체를 진단했는데요. 매체는 독일 국내 총생산은 2023년 전년 대비 0.3% 줄어들었다며 그 전해는 1.9%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과 대비를 이룬다. 2023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0.1% 성장을 하고 2분기, 3분기 정체 국면에 진입해 2023년 한 해 마이너스 0.3%를 성장을 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쭉 0%대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 국영방송 ARD는 전문가에 따르면 세계 경제가 어려워졌으며 인플레이션에 따른 독일 경기 위축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경제는 4년 동안 지속적인 위기의 모습을 보여왔다. 코로나 위기 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에너지와 식량 가격이 급격히 치솟았다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외부 요인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독일 국영방송 바이언 룬트풍크는 독일 경제 침체 이유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이 작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독일 내부에 있다 보도하고 나섰는데요. 방송은 2024년 3월 9일 독일 경제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룹니다. 우선 매체 역시 변화한 세계 경제 환경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은 코로나 팬데믹, 인플레이션, 그리고 에너지 공급 위기 등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나라들 역시 싸워왔거나 싸워오고 있는 문제라고 설명하며 그럼에도 다른 국가들은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독일은 그렇지 못하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계속해서 세계 무역량은 3년 연속 가라앉고 있고 수출 국가인 독일이 이를 가장 많이 느끼고 있다며 문제는 중국은 여러 분야에서 독일을 추격하는 것이라고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매체는 뮌헨 대학 교수 모니카 슈니츠의 말을 인용, 독일은 수출 국가의 지위로 많은 이익을 본 나라며 특히 중국 같은 곳에 고부가 가치의 물건을 팔아온 국가다. 실제 자동차 산업의 경우 고급 차량으로 빚을 봤으나 기술 개발의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를 간과했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테슬라 또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처럼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 독일은 경쟁자들이 얼마나 빠르게 대응할지 과소평가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 실책이었다는 얘기인데요. 그 이유가 기존 산업에 안주하며 변화 속도에 맞춰 준비를 못했다는 지적을 지금 방송은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즉 독일 경제가 불황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우구심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해서 생긴 자신감 결여에서 나오고 있다 방송은 고백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할 인프라마저 흔들리고 있어 독일을 불황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 회자되고 있는 독일 경제의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에너지 공급 문제입니다. 원전 폐쇄와 함께 독일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매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전환의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밝히고 있습니다. 방송은 핵심은 불안이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향후 7, 8년 동안 충분한 에너지가 독일 경제에 공급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러시아와 무역 단절이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 가스가 없는 것이 문제다. 예전과 같이 바람이 적게 불고 일조량이 적어 재생에너지 발전이 급격히 줄면 지금의 가스 재고량으로 충분하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독일 경제 주체들은 여전히 에너지 가격을 두고 향후 독일 정부가 관리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생에너지 가능성으로 발전량이 줄고 에너지 비용이 높아지면 제조업 생산 비용 증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따른 소비 위축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에너지 이슈 폭탄을 들고 있는 독일 기업들이 비용 관리 측면에서 자신감이 떨어져 있어 투자 및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즉 독일의 지금 산업 환경이 기업 입장에서 에너지 문제로 인해 비용 편익 개선사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방송은 또한 독일 경제의 고질적인 벽으로 인구 감소를 심각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모든 분야에서 능력 있는 인적 인프라 구축이 충분하지 못하다 지적하고 있는데요. 방송은 다른 문제들은 사라질지라도 인구 감소가 만들어내는 문제는 계속 남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몇몇 분야에서 전문가 부족이 눈에 띄었다. 이민자들을 받을 수 있지만 매년 독일로 오는 40만 명의 이민자의 증가가 필요하다. 즉 매년 다른 국가로 이주하거나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고려한다면 150만 명의 인구 유입이 필요하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민자들을 받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결국 산업 전환의 시기에 필요한 인적 인프라 구축이 사실상 어렵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노동시장이 지금 전환의 시기 변해야 하는 독일 산업 현장을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꼬집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구 감소 문제야 늘 들었던 내용이고 모든 나라들의 당면한 과제라 그리 심각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 기반의 산업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독일 같은 경우 그 피해가 추격 전략을 펴는 나라들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입니다. 즉 추격하는 동력을 잃는 것보다 정상에서 추락하는 데 따른 경제의 위기가 더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구 감소 문제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문제를 생산해내는 것이 현 독일의 위기입니다. 이 점이 독일 언론들이 이 이슈를 심각하게 다루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 다른 보도를 잠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독일 유력 주간지 디-자이트는 최근 독일 경제 문제에 대해 전문가 부족 현상, 높은 세금, 에너지 가격, 낮은 투자 등의 문제가 독일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말하며 독일 연방정부 재무부 장관 크리스티안 린트너는 이제 독일을 경쟁력이 없는 국가로 간주하고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이 경제 강국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 조금 충격적인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재무부 장관의 말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인적 인프라 확충의 문제가 독일의 경쟁력을 뺏어가 독일의 자신감이 추락했다는 주장인데요. 매체는 계속해서 전문가 집단이 독일 노동시장에서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독일 노동시장 직업연구원의 통계를 인용 2022년 역사적인 고점을 찍었다 밝히며 200만 개의 일자리가 채워지지 못했다. 그 사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못한 일자리 수가 180만 개에 이른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또 독일 경제연구소의 자료를 인용 독일은 작년 투자로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다 전하며 그 이유로 높은 에너지 비용과 노동시장에서의 전문가 부족 현상이 투자 위축을 만들어내고 있다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인적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같은 여러 인프라 문제들과 겹쳐 지금 투자 위축으로 독일을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지금 독일의 문제는 산업 인프라가 계속 허물어지고 있다는 건데 이게 미래 독일 산업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독일 언론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독일 경제의 현 문제는 에너지 위기부터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시장 등 전반적인 인프라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고 글로벌 기술 개발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독일 경제가 전후방 모두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독일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간단히 이렇게 요약됩니다. 지금 기업 환경 및 인프라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로 자신감을 잃고 있는 중이다. 결국은 독일 재무장관의 입에서 독일은 경쟁력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발언까지 나오며 독일 경제는 활력을 잃고 있고 이로 인해 투자 부진 등 장기 불황으로 들어가기 직전이다. 수출 강국, 독일이 이제 추락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독일 경제 다시 회복하고 수출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